네, 고용 동행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고용 동행 관련해 발표한 정부의 합동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대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취업자의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보다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 여건 전반에 뚜렷한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면 일단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취업자 수가 재작년보다 30만 명 넘게 늘었고 고용률도 사상 최고를 보였다는 게 이제 설명이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히 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한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 브리핑을 할 때 표정이나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흥분된 모습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을 급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강조한 게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도 특히 세 가지 지표를 딱 잘라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세 가지 지표가 고용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전년 동기 대비 신규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네. 이걸 신규 취업자 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연간 평균으로 30만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2019년에 30만 1,000명이 늘어나는데 그 한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에는 약 9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어난 숫자가 3배가 넘었다. 네. 그런 면에서 인구 증가율보다도 일자리가 늘어난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뭐 그런 면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좀 흥분할 만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가 고용률이라는 겁니다. 네. 전체 15살 인구 중에서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 일할 수 있는 나이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실제로 고용이 돼 있느냐. 이 대목도 굉장히 개선돼서 이것은 20년 만에 최고로 지금 숫자가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구 대비 많이 고용되어 있다라는 예.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대 지표가 실업률입니다. 이 실업자의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요. 실업자는 자기가 일할 의지가 직장을 찾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만이 실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인이나 학생 그리고 나는 그냥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겠다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실업자에도 아예 분모 분자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실업률도 우리가 지금 작년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실업률 좋아졌고 고용률 좋아졌고 그다음에 신규 취업자 이 3대 지수가 홍남기 부총리는 V자형으로 V가 상당히 그 각도가 있게 꺾이는 글자지 않습니까?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통계만 놓고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네. 자화자찬을 할 만하다고 네. 이렇게 보아져요. 불과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8년도 하반기로 가보면 그 당시에는 매월마다 고용 통계가 나올 때마다 네. 네. 고용 위기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고용 절벽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2009년도 1월 달까지 계속됐는데 예. 적어도 통계만 놓고 보면 작년 2월 달부터는 상당히 많이 네. 해소됐다. 이렇게 네네. 총량 지표로 네. 평가할 수 말씀해 있겠습니다. 주신 것처럼 양적으로는 이렇게 늘었는데요. 질적인 면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경제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그리고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좀 여전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구조적으로 우선 이제 40대 쪽에서는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30대 쪽에서도 일자리가 좀 줄어들었고 또 업종별로 볼 때는 제조업, 금융업, 뭐 그 밖에도 건설업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한결같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신규 취업자가 늘어서 전체 통계가 늘었느냐? 거기 보면 이제 서비스업, 사회복지업 이런 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인구로 보면은
60대 이상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늘어난 숫자가 3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늘어난 숫자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60대 쪽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신규 일자리는 감소했겠죠. 네. 물론 60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대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대목을 네. 정부가 많이 소화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재생산, 일자리가 재생산되고 시장에서 굴러갈 수 있으려면 정부 세금에 의하지 않은 네. 자발적인 민간 경제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임금을 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야 되는데 네. 60대 이상의 일자리 중에서는 상당수가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일자리가 많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네,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 취업자 증가가 좀 컸고 또 이게 보니까 초단기 취업자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를 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또 감소를 했던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냐 네.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고용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한 명 이상, 한 명, 두 명 또는 그 이상을 이렇게 두고 있는 이 자영업 형태가 사실은 좀 건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고용도 창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 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만 하겠다 또는 부부나 자식들, 가족들끼리 하겠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늘어났는데 반해서 네.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네네. 면에서 자영업자도 내용의 질은 네.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 면에서는 일주일에 30시간 또는 17시간 이하로만 일한 이 초단기 일자리 이쪽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네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단기 일자리도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하루에 10시간 또는 주간 10시간 이하로 일하려는 그런 수요도 많다. 이를테면 아기를 돌봄하고 있다든지 네. 또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다는 오히려 단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질이 나쁜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종전 패턴에서 생각해 볼 때 좀 정상적인 일자리를 주당 한 40시간 정도 일하는 네. 이런 근로자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 지표 전환도 좀 시사를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실업자가 아니라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은요. 현재 지금 15세 이상의 이른바 이 일할 수 있는 이 가능 나이대에 있는 인구수가 그 증가율이 급속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잡겠다는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그 수요와 공급을 같이 계산하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일자리 생긴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자리가 30만 개, 40만 개 계속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못이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통계 지표를 그 고용 지표 중에서 고용률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몇 %가 고용되느냐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정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양적인 데이터는 좀 좋아지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들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자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사람을 더 구하고 또 거기서 생산성을 높여서 더 일자리를 창출해준 하는 이런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돼야 되겠죠. 정부 스스로도 이제 최근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이것은 그 국가 정부의 세금 마중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6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시킨 것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 자생력이 있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이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또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후선적 제도, 정부 정책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이 세금으로 인한 세금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이것이 내년 내후년 가면 예산이 부족하면 갑자기 줄어들 예. 대목이 있습니다. 이 네네. 대목도 좀 네. 소프트 랜딩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자리 시장의 흐름이 양과 질 모두 좋아지는 쪽으로 좀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